포스트 코로나 이후 완성형 콘텐츠 또는 IP 콘텐츠 중 어디에 집중하는 게 좋을까요? 콘텐츠를 결과적으로는 완성형 콘텐츠와 IP라고 크게 나누면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, 만약에 우리가 비중을 놓고서는 어디에다가 좀 힘을 더 실어야 되냐 그러면 이제는 완성형 콘텐츠보다 IP 쪽에다 힘을 실어야 된다고 봐요. 우리 거 이렇게 만들었으니까 니네가 볼래 말래 선택하는 식으로는 앞으로 저는 한 2, 3년 정도도 쉽지 않다 유지하기가. 근데 이제 중국이란 나라가 우리나라보다도 훨씬 더 다양한 민족과 다양한 국가와 다양한 역사를 갖고 있다 보니까 이야기 소재는 무궁무진한데, 90년대 이후 출생자들이 크리에이티브의 주체로 나설 수 있는, 한마디로 내 창의력이 꽃을 피울 수 있는 나이 때는 보통 20대 후반부터 30대 초반을 거치면서 이제 비로소 내 창의력이 막 꽃피잖아요. 그러면 90년대 이후 출생자들이 그 창의의 주체로 나서려고 하면 이미 시작된 거죠. 1990년 출생자가 지금 몇 살일까요? 지금 딱 30살이잖아요. 그러니까 지금 이제 시작이 된 거기 때문에 보통들 이제 꽃피면은 30대 중반부터 꽃피다 그러잖아요. 크리에이티브가. 그러면 저는 거의 2025년 정도 되면 완성형 콘텐츠로서 그들과 승부하는 건, 물론 이런 건 있어요. 앞으로도 우리는 꾸준히 도깨비 같은 것도 나올 거고, 꾸준히 뭐 우리가 아까 말했던 무슨 나의 아저씨나 응답하라 시리즈들이 나와서 그때그때 각광을 받을 수 있는, 최근에 뭐 사랑의 불시착처럼. 근데 그거는 우리나라 입장에서, 시청자 입장에서 봐도 1년에 10개 이하잖아요. 근데 그 10개 이하가 선전하는 걸 놓고 코리아 콘텐츠에, 한국 콘텐츠의 미래 운명 거기다 걸겠다? 이거는 너무 현실적이지 않죠. 대부분의 콘텐츠가 다 같이 같은 퀄리티 상승을 통해서 환영을 받을 때 이게 비로소 한류 산업의 전체가 다 굉장히 주류 산업이 됐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다면, 각계전투해갖고 BTS 하나가 잘 되고 이런 거를 갖다가 거기다가 막 숟가락 얹으려고 하는 건 안 되고, 만약에 전체적인 평균치로 놓고 보면 앞으로 사실은 2, 3년도 버티기 힘들다.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보다 더 경쟁력을 가진 보다 한국적인 IP 기획 쪽에다가 좀 더 힘을 실어야 되고, 제가 제작사나 이런 IP 기획자들한테 얘기하는 건 뭐냐면, 지금 얘기했잖아요. 한 것처럼 가져와서 야, 나 이거 좋은 거 있으니까 같이 투자해. 그러면 중국에서 뭐라 그럴까요? 나 네 돈 필요 없어. 나 돈 많아. 첫째는 이래요. 그 다음에 자 봐요. 그쪽엔 14억 인구고 우리 5천만 인구인데 같이 만들었는데, 자 우리 한국 시청자들이 좋아할 만한 걸 만드는데 가치가 말이 안 될 거 아니에요. 그죠? 14억 인구를 위해서 만드는데 이게 주잖아. 주 수익원이. 근데 한국 회사가 와서 나 좋은 거 있으니까 같이 합작해서 만들고 같이 투자해 그러면, 야 이거 내 시장이야. 왜 내 시장에서 번 걸 너랑 나눠 가져? 이거 당연하게 그렇게 나올 수 있잖아요. 그런데 중요한 건 IP는요, 내가 만약에 정말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좋은, 그러니까 특히 마블 같은 경우가 그런 거잖아요. 마블 같은 IP, 그러니까 스토리, 제대로 된 스토리가 있으면 이거를 흔들 수 있는 카드는 돼요. 나한테 스토리가 있어. 이거 갖고 놓서 갑자기 나도 돈 넣을 테니까 투자, 이거는 솔직히 이거 할 테니까 나 이거 대신 이 IP 값을 지분으로 바꿔줘. 그 다음에 플러스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뭐 나중에 하나님의 프레임 이런 거 되죠. 요 역할은 우리 한국에 쓰면 안 될까? 그 권리 좀 줘. 아니면 음악, 뭐 CG, 뭐 메이크업, 의상 이런 것 중에 몇 가지 일을 나한테 주면 안 될까? 이거로는 충분한 카드가 되죠. IP는. 그래서 제가 아까 말한 게, 중국 콘텐츠는 우리가 잘하면 배표값을 물지 않고 배표값은 다 받고 거꾸로 받아가면서도 무임승차할 수 있는 공간들은 이 IP가 만들어낼 거예요. 계속. 그래서 우리나라 웹툰들, 지금 저도 최근에 재작년에 강풀 작가님 조명가게라는 웹툰을 제가 중국에다가 이렇게
그 영화랑 드라마 판권 팔아드렸는데 당시에 이게 사는 사람이 그러면 갑이어야 되는데 이게 스토리가 너무 좋으면 강부 작가님이 이거 안 돼, 이거 안 돼, 다 받아주더라고. 그 심지어 그 상대편 회사가 우리나라로 치면 CJ 같은 그 대기업이었는데도 이 스토리가 너무 좋으니까 이 스토리 사기 위해서 모든 걸 양보해 주더라 이거죠. 그럼 이제 우리도 결과적으로 그러면 이 얼마나 더 경쟁력 있는 IP를 갖고 있느냐가 이거는 굳이 중국만의 문제가 아니겠죠, 그죠? 예. 그러면 이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저는 그럴 것 같아요. 내가 정말 좋은 IP 갖고 있으면 넷플릭스에도 던져보고, 뭐 디즈니 플러스 있고 서비스나 거기다 던져보고, 중국에도 던져보고 한 다음에 거의 입찰식으로 하는 거지, 입찰식으로. 그 다음에 그 IP 값 플러스 나에게 비즈니스 기회를 더 주는 데가 어디냐? 주도권이 나한테 오지 않을까요? 뭐 슬기로운 의사생활 같은 경우는 방영되자마자 거의 입찰식으로 달라붙었었어요. 사고 싶어가지고. 근데 이제 그럴 때 내가 만약에 CJ 담당자라면 그거를 돈을 비싸게 받는 것보다는 그걸 통해서 내가 비즈니스에 참여할 수 있는 식으로 어떻게 휘둘를까를 더 고민하겠죠. 한국 콘텐츠는 결과적으로 미래는 그쪽에 걸어야 되는데 지금 다행히도 그런 초석들을 잘 만들어주고 있어요. 뭐로? K-웹툰으로. 지금 K-웹툰은 난리 난 거 아시죠? 전 세계적으로. 근데 생각해봐요. 이 IP를 내가 제작을 해야 돼. 제작사나 투자사 입장에서 막 시나리오를 글로 줘. 언제 다 읽어. 근데 웹툰은 보기도 편하고 이게 하나하나가 거의 씬 아니야, 씬. 근데 이런 웹툰을 우리가 지금 굉장히 주도적으로 갖고 가고 있다는 건 한국 IP는 여전히 굉장히 큰 미래가 있는데 물론 제작사나 방송사가 그러면 이제 어디에다가 좀 집중을 해야 될지는 그들의 취사 선택의 문제잖아요. 근데 저는 최근에 다니면서 IP에 집중하십시오. 그 향후의 완성형 콘텐츠가 얼마나 재밌는 경우 하나 있었어요. 저한테 지지난달에 중국 에이전트 그 제작사에서 그것도 굉장히 큰 회사죠. 그 회사에서 그 IP를 사고 싶다는데 뭐였냐면 대탈출을 사고 싶다는 거야. 그 대탈출을 사서 영화를 만들겠대요. 뭔 소리야? 대탈출이 예능인데. 아니래요. 자기는 대탈출에 세계관을 가져가서 자기네가 써서 영화를 만들겠대. 근데 더 웃긴 게 뭔지 알아요? CJ에 전화했거든요. 팔렸대. 이미 팔렸대요. 그러니까는 이런 것들이 앞으로 지금 벌어지는 미래의 모습이 아닐까? 난 팔렸으리라고 생각도 안 했어요. 이야, 이거 희한한 여구네. 시나리오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는 대타출을 사서 뭘 하지? 근데 뭐 여러분들이 아시는 그 중국 호남 TV가 샀다고 하더라고요. 저는 이게 앞으로도 향후 한국 콘텐츠가 가질 수 있는 방향과 콘텐츠의 경쟁력이 아닐까?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위촉품